혹시 나이가 들수록 밥맛이 덜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단백질 부족이라는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이 줄어들면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억력, 면역력, 심지어 기분까지도 함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우리 몸을 받치는 기둥과 같아서 이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젊은 사람이나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60세 이후부터는 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노년층은 근육 손실을 막을 뿐 아니라 치매와 만성질환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단백질 섭취의 진실까지 공개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왜 근육이 줄고 힘이 떨어질까요?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살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근육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넘어졌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지며 회복도 더딥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즉 감기와 세균을 막아주는 군인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부족하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또 뇌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신호물질도 단백질에서 비롯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음식의 대부분을 활용했지만 60대 이후에는 절반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흡수까지 잘 될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 흡수율이 매우 높아 노년층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 하루 세 끼로 나누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하루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 보충도 꼭 필요합니다. 걷기나 근력 운동을 마친 뒤 계란 하나, 우유 한 잔만 추가해도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지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먹을 때는 음식 궁합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항산화 작용까지 더해집니다. 계란에 토마토, 두부에 시금치, 생선에 무나 양파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곡류와도 잘 어울리는데 콩밥이나 잡곡밥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발효 음식도 좋은데 요거트나 된장, 청국장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하게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장점보다 해로움이 앞섭니다. 특히 술과 함께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에서 해독 작용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여러 신호로 알려줍니다.
근육이 줄고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손톱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오래 낫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단백질 부족 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지금부터 식단을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는 계란, 두유, 요거트를 챙기고 점심과 저녁에는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세요. 간식은 빵 대신 삶은 달걀이나 치즈, 무염 견과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식단을 기록해두면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챙기다 보면 또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하루 권장량을 챙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근육과 면역력이 약해져 신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챙기려면 기름기 적은 단백질을 고르고 소금을 줄이며 물을 충분히 마시면 됩니다. 단, 이미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챙기면서 운동까지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단백질은 재료, 운동은 그 재료를 세우는 기술입니다. 둘이 함께할 때 근육이 튼튼히 자리 잡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노년기에 넘어짐을 막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빠르게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활력이 커집니다. 흥미로운 건 기분과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재료이고 운동은 그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운동을 병행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젊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면역, 뇌 건강을 지키는 기둥 같은 영양소입니다. 하루 세 끼와 간식에 조금씩 나누어 챙기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기름진 고기나 짠 음식은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에도 안전합니다. 여기에 운동을 더하면 건강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단백질을 신경 쓰지 못하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계란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내일 아침 두유 한 잔만 더해도 충분히 변화는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 습관을 바꾸고 활력을 되찾은 분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